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 로또에 맞은 것처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준비 안 했잖아요. 그랬다가 로또 맞아버렸잖아요. 그래도요, 로또를 맞았어도 로또 맞아서 된 당첨금이 본인이 노력해서 받은 돈이 아닙니다. 이건 세금입니다.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달이 멀다 하고 외국을 나가고 부부 동반으로 지금 세계 일주 다니냐 이런 국민들 비판이 나올 때 주변에서 정신 똑바로 박힌 참모라면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웬만한 해외여행은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일정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정신 똑바로 박힌 놈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검사 출신이라 그런 겁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검찰 한번 스스로 돌아서 보십시오. 검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습니까? 이정섭 차장검사만 그렇게 합니까? 오죽하면 그 가족이 당한 얘기를 이름을 걸고 얼굴을 내고 방송에 나와서 증언을 합니까?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코로나 기간에 뭐 골프장 빌려가지고 마음대로 회식한 거, 그거 문제됐는데 검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징계하지 않았죠. 탄핵 발의했습니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찰총장 차라리 나를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발령을 내요. 이건 뭐지? 그랬는데 가족이 증언을 합니다. 혹시 이걸 미리 알고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정섭 차장검사의 부인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 남동생이 마약 투약 혐의가 있습니다. 그걸 그 부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조사를 해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흐지부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정섭 차장검사의 영향력은 전혀 없었을까요?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댁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소송 중인 남편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걸 넘어서서 저희 모친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아내와 저의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또 경찰을 불러봐. 또 녹음하고 녹화해.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올해 2023년 2월 6일에서 7일 넘어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경찰을 먼저 112 신고해서 불렀어요. 두 분이 먼저 왔고 제가 남편이 약에 취한 동영상과 함께 자료들을 보여줬더니, 왜냐하면 저랑 딸은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는 위험이 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2명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두 분을 더 불렀어요. 네. 경찰분이 문 두들겼어요. 10분 동안. 예.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이제 약에서 깨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얘기했냐면 본인이 검사를 거부한다. 그럼 저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수해야 됩니다 하고 갔어요.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 딱 이정섭 검사 와이프가 앉아 있는 거죠. 여러 크고 작은 민원들을 그 이정섭 검사님이 해결해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을 들어줬으면 안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모부의 개입이구나, 큰일 났구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없어요. 네, 그냥 정황만 있는 거지.
얼마나 저 부인은 막막했을까요?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하는 상황. 이걸 과연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전혜영 교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아이들 아빠에 대해서도 얘기를 방송에서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고모부, 고모에 대해서도 증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거는 본인마저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남편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이정석 검사라는 사람이 혹시 처가의 해결사 노릇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서 왔는데도 제대로 간이거약 시약 검사도 안 하고 그 이후에 소환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관계자가 6번이나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이거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특히 정부가 맨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국은 검사, 고위 검사의 백이 작용한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거고요. 더 웃긴 거는 검찰이 최근에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점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지 한 달이나 지나서 이분이 인터뷰하기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래서 뭔가 등대 밀려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라도 하는 신용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돼야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가 해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장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준 바 없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처가 해결사 검사 정보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짚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증거 나오기도 전에 언론에 다 폭로 나옵니다. 머리털 뽑았고요. 간이 시약 검사했고요. 심지어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다리털을 국가세에 넘겼는데 중량 미달로 인해서 감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탈탈 털고 야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온갖 압수수색 몇 번 하는 그 엄정한 수사의 기준을 검사들에게도 들이대라는지 정말 국민들이 똑똑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욱 교수,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방송까지 나와서 제보를 했는가 물어봤더니 변호사를 못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방금 본인 이름까지 공개했죠. 강미정 씨. 그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구하는데 무척 힘들었다. 제 등본에 이정섭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니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해봤자 예를 들어 범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거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장모를 때릴 생각을 합니까? 거기다가 또 이게 권력형 비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을 활용해서 증거를 조작해내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미정 씨가 얘기한 거에 의한 그런 게 있잖아요. 내용 나온 게 수사관이 6명이나 바뀌었다. 그 다음에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 속에 SD 카드가 없어지기도 했고 포렌식을 하니까 사진이 몇 장밖에 안 나왔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니까 그 데이터가 확 늘어났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건데 경찰이 왜 쓸데없이 증거를 조작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상위에 있는 검찰의 어떤 압력이 있었으니까는 수사관이 6명이나 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정확하게 검찰 권력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서 잘못되는지 구조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건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보수 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이 거기 아래에서 배운 사람들이 사적으로 다 이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쿠데타처럼 자기가 모시는 특수부 부장 출신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아유 권력욕이라고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건 제 번째 자기 예를 들면 처남 살리기 위해서 경찰한테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검찰은 옹호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제가 볼 때 이걸 옹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검찰 권력이 얼마나 썩어 빠졌는지가 소위 이정섭 검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야당 당대표를 수사하는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이거 몰랐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참에 검찰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발본색원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힘이 없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사회가 많이 개혁이 되고요. 또 구악이라고 할까, 참 적폐들이 많이 청산이 됐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검찰이 아닌가 싶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 합격했다고 20대 때부터 영감님 소리 듣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흘러내려오면서 지금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데 그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미정 씨가 또 하나 폭로한 사실이 있지요. 접대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겁니다. 강촌 리조트 접대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뭐 스키장에 갔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스키장이니까 들어가서 눈 좀 보자. 그리고 이정섭 검사 아내가 재벌 부회장 이름 대고 들어갔고 숙박이나 식사 결제 한 거 본 적도 없고 리조트가 남해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마다 갔었다. 재벌 부회장 아니면 그의 딸 이름으로 예약을 해줬다. 그 방에 들어가면 과일 바구니와 함께 쿠폰을 두둑하게 담아주셨다. 결제한 적은 없었다. 김두수 대표. 예. 이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예. 신의 가족이죠. 그러니까 검사가 집안에 나오면 또는 검사 사이를 두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가끔씩 보고 또 영화 같은 데서 봤는데 이건 뭐 그 상상을 이제 뛰어넘어 버리는 이제 이 검찰의 민낯 그대로 드러냈고요. 그냥 통제받지 않는 최고의 권력 검사. 그러니까 뭐 어떤 기소율이 1%도 안 되니까요. 그만큼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냥 경찰을 수족 부리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킨 이유가 뭐냐면 검사가 경찰을 완전히 수족 부리듯이 지휘하는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에 배단해서 이걸 혁신으로 했는데 여전히 검사가 모든 경찰을 다 지휘했고 그렇게 보면 더 심한 거는 증거인멸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경찰청 포렌식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서는 숙소 조작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탄핵을 넘어서 뭐 당연히 이제 구속되고 처벌받아야 되고 한데 여기까지만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 재벌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 재벌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뭐 그때 코로나 시기에 그 리조트 문을 닫았는데 자기들만 열어서 자기들만 술 매장에 가고 그러니까 뭐 신의 딸, 신의 아들, 신의 사이 이런 거고 이게 이정석 검사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수사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 대통령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도 이와 진배 없을 거다. 이거보다 더 심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고요. 이번 계기로 해서 특검 반드시 간철해서 낱낱이 다 밝혀야 됩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참 제가 전두환 정권 때 기자가 됐는데 그때 그 시절에 저도 참 접대 많이 받았습니다. 촌지도 받고 향응도 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때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엎드려서 사죄드립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 잘못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취재원들 만나서 식사할 때 기자들이 스스로 밥값 냅니다. 요즘에는 촌지라는 말은 아예 사라졌고 어디 가도 대접받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언론이 그 환경이 깨끗해지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런데 장성철 소장, 네. 검찰은 지금도 이런 게 남아있나 봐요. 글쎄 말입니다. 참 한심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계속 검사로 그냥 둘 수가 있었는지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는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발령을 낼 수 있었는지 참 강 큰 집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정석 검사를 누군가가 상당히 비호하고 옹호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2017년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여기서 부부장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니까 건들면 안 돼.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수사하거나 조사해서는 안 돼. 우리 식구니까 이재명 당대표 수사하는 대로 보내. 이런 뭐 가족의식, 동지의식, 부족의식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찰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한 거는 더 엄격하게 자신들 자기 정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미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나님이요. 언론들이 이 건은 받아쓰기도 안 하네요. 대신 날마다 한동훈 찬송가를 부르고 있죠. 남을 비판할 때는 본인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인데 지금 얼마 동안 오랫동안 털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본인은 책 잡힐 게 없어야지요. 더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혀묻은 개를 탓할 수가 있습니까?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참 황당하기도 하겠죠.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죠. 이정석 검사의 그 가족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완전히 무법천지군요. 이런 것들이 아마 워낙 일상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주 버젓이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활보하는 것 같습니다. 슬픈 오늘의 현실이고요. 지금 검찰 인사 법무부에서 하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 제대로 인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돌아다니면서 막 사인하고 사진 찍고 그럴 때입니까? 본인이 인사하는데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겁니까? 서영교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마약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다 봐주는 거였습니까? 검사의 처남 그리고 검사가 관계된 마약 사건은 무마시킨 것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한동훈 장관 여러분이 너무나 그 스타일 잘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지적한 겁니까? 한동훈 장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제대로 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서영교 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저보고 막 한바닥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도 운동권 출신의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이시죠.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닙니까?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간 분 아닌가요?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 사건의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 불러서 전달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 집단이란 모든 국민의 범죄 혐의라든가 피해를 구제하고 최종적인 기소를 담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사적인 어떤 대행도 하잖아요. 친생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걸 하는 중요한 국가의 기구인 도구를 이렇게 악마화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장성철 소장의 절망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네 자신을 돌아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더 더럽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혜영 교수.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의 그 특이한 어법에 대해서 짤이라고 하죠. 그런 게 돌았을 정도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편의점 가서 돈 내세요 하면은 계속 딴 얘기하는 이런 짤도 돌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동훈 장관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인을 임명해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낸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도 국민들이 악마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엉뚱한 판결한 겁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마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를 통해서 굉장히 인사 잘할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해놓고 이 정권에는 왜 이렇게 학교폭력 의혹자가 많아요? 낭만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드러난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면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사과해야지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의의 사도인 척 좀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이제 본인의 실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잘못이 드러난 걸 지적하는 게 왜 악마화하는 거죠?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법을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욱 교수,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씨, 이정섭은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를 들면 아주 웃기잖아요. 보면 그 이재명 당대표한테 뭐라 그랬냐면 단식한다고 예를 들면 자범들 따라한다고 얘기를 하고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볼 때 이정섭 완전 자범이잖아요. 장모를 때리는 사람인데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서 자기가 인사를 해서 그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범죄 혐의가 다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공격하는 방식.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도 망치게 하고 야당 당대표도 망치게 하려고 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인사검증 제대로 못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다음에 야당 당대표 작살내려고 자기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인사시켜가지고 이정석이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수사를 시키는 방식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하지 말고 좀 탄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법무부 장관을 내버려 두고 우리나라가 법률에 의해서 소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계속 국민 세금 가지고 법무부 장관 노릇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 예를 들면 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탄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도수 대표, 국가의 중요한 기구 검찰을 이렇게 악마화하면 그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검찰은 절대선입니까? 정말 한심한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찰 전체를 없애버리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사 개인의 비리가 나타나고, 그런데 이 검사 개인의 비리가 조직적이라면, 또 검찰 조직 내의 위계 질서에 의해서 보호된다면, 뭐 된다면이라고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그 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그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로 올라갔을 때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서 틱틱거리면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검사들의 동일체라고 하는 그게 지금은 이제 그 원칙을 포기했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사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옛날 방식으로 대응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정직하게 검찰 조직 전체를 다 악마하는 것처럼 느낌을 본인이 받는 것. 이게 바로 그 의식에 젖어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막 기가 막히고 정말 이게 저 양반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자기의 인식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시오패스적 사고인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국민이 지적하거나 자기는 절대적으로 그 문제에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인정 안 해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하는 완전히 소시오패스의 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사람을 지금 이제 스타 만들려고 난리를 치면서 기획이 작동하면서 다시 한번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불행 정말 앞날이 걱정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는 공부 잘하면 무조건 의대 가려고 하지요. 지금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법시험 합격할 때는 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1등 했을 겁니다. 그래야 사법시험 합격할 수 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감 능력도 떨어질 수도 있고 좀 국민들을 아래로 보는 습관에 젖어서 사는 그런 것이 좀 배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면 너 나보다 더 공부 잘했어? 또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억울하면 출세해 임마. 나도 9번이나
시험 떨어지면서 사시 합격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보다 더 공부 잘한 놈 있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판검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변호사에서 판검사 때는 권력 마음대로 누리고 변호사 돼서는 상상도 못할 거액을 벌게 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요. 어차피 그 카르텔 안에서 다 면죄부가 발급이 되고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이 있어도 눈 감아주고 변호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봐주고 검사가 잘못하면 검사가 봐줘서 나가서 변호사에서 돈 벌게 해주고 그런 것이 바로 법조 카르텔 아닙니까? 그 카르텔을 마음대로 누렸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카르텔을 얘기합니다. 철근이 빠졌어? 이것은 건축 카르텔이야. 문제가 어려워? 이거 킬러 문항 만드는 학원 카르텔이야. 그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더 큰 악이 조그만 악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판하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걸 그대로 두고 봐야 합니까? 장성철 소장, 아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어떤 부분입니까? 서영교 의원은 저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 이정석 같은 사람을 미리 조치하지 않은 것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리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서영교 의원이 아까 우리가 똑같이 얘기 나눴잖아요. 검사들이 악을 처벌하려면 지들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저런 국무위원을 비판하려면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통해서 자신이 문제가 없었을 때 저런 비판할 수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한동훈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또한 이제 제가 참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다 욕먹는데 그러니까 스픽스 나와서는 그냥 이재명 당대표 비판하면 안 되는데 같은 잣대로 하면 저 이정석 대단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검사로서 한 시간도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제가 막 비판을 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니야? 하나 돈 받은 거 하나라도 있어? 왜 비판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정섭은 그런 무죄 추정 원칙 없어요? 아까 마약 검사한 연예인들 비판하셨잖아요. 경찰 행태를. 그러면은 이정섭은 아직도 어떠한 조사나 아니면은 뭐 수사를 통해서 잘못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정섭은 우리 계속해서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중잣대잖아요. 이정섭 처남에 대한 경찰의 수사 행태를 비판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니 그런데 이정섭 이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한 것에 대해서 야 이정섭 정말 나쁜 인간이네 하면서 계속 그런 식의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전혜연 우리 평론가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야당에서 하자라고 했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다가 잘못됐다니까요. 한 달 지나다가 한 거죠. 그건 잘못됐다니까. 대단히 잘못됐고 부적절하다니까. 근데 같은 잣대로 난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말이. 무죄 추정의 원칙 부분은 네. 그러니까 뭔가를 강제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는 지위를 박탈한다든가 네. 뭔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규정되는 거고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거에 대한 비판 그거는 열려있죠.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누구나 그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대표 자격을 내려놔라 이런 거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비판을 막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런 데다 해서 비판의 어떤 자유를 똑같은 잣대로 해서 비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서영교 의원의 문제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서영교 의원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그 다 무죄 나왔어요. 재판에서. 다만 자기 딸을 그 국회 바쁜 시간에 아마 그 인턴인가를 잠깐 뭐 쓴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자기의 사촌인가가 뭐 회계 담당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정섭 장관 문제의 마약 수사 이중 잣대를 비판하는 걸 이렇게 매치를 쉽게 마치 같은 잣대로 해서 서영교 너는 인간으로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아니, 책임과 법률적인 책임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두수 대표님께서 다 무죄 나왔으니까 정치적으로 잘못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석될 만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법률적인 책임은 나중에 지더라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고 계속 이제 비판을 하고 공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와 수준으로 비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발언권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하세요. 이정섭 그 검사의 처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것조차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잘못됐다니까요. 한쪽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면 이렇게 탈탈 터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왜 수사가 편파적으로 되냐.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면 똑같이 그러면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분의 증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수사관이 6번이나 바뀌고 아내가 이렇게 협조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겠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네. 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장성철 소장님 한 말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사람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나서 징계까지 받았던 검사를 그런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동훈 장관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 의원들이 한 말이 하면 너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보기엔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희연 교수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임명시키고 같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난 누구보다도 비판 많이 했어요. 네? 잘못됐다고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지금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2인자로서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것들을 옹호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렇게 하려면은 저는 법무부 장관직에 있으면 안 되고 정치하려면 빨리 정치에 나와가지고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관계 하나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정섭 검사가 장모를 때린 것처럼 발언한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처남이 장모를 때린 거 사건을 무마해 주려고 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정섭 사건이 본질인 건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재명 당대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예를 들면 좋은 접근 방법은 아니에요. 아니 아까 저기서 그냥 예, 우리 좀 화면에서 고맙습니다. 봤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요. 저도 좀 토론이 뜨겁다 보니까 제 의견을 너무 좀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